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5월 지방직에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국어를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공무원 국어가 처음이시라면 우선 그냥 무작정 기출 1회분을 출력해서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능 언어나 평상시 풀어보던 국어 시험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 국어는 저희가 평상시에 접해왔던 것들보다 좀 더 난해하고 다양합니다. 출제되는 단어들이나 헷갈리는 단어, 발음법, 문법 등 의식하지 않던 것들을 문제로 출제하니까 정말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풀어보셨다면 아마 대부분은 성적이 좀 처참하게 나오실 겁니다. 물론 이제 국어 국문학과나 국어 문법을 따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나쁠 겁니다. 첫 번째, 단어 공부. 공무원 국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는데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수량을 세는 단위, 순우리말, 고유어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부분은 많이 외울수록 유리하지만 항상 외운 것들이 나오진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단어는 출제 기준에 맞춰 유사 단어 혹은 비교 단어들끼리 짝을 맞춰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늠과 가름이란 단어를 보면 각 단어의 뜻과 사용되는 경우를 같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늠 따로, 가름 따로 외우면 둘을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 국어 교재에도 같이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꼭 책이나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미를 좀 줄여서 외우는 것이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 가늠은 추측, 가름은 나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자신만의 의미로 뜻을 이제 축약하다가 의미 자체를 잘못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늠은 본래 뜻이 어림잡아 헤아려 본다는 뜻인데 이걸 좀 잘못 외워가지고 미래를 추측한다, 미래를 예측한다 등으로 생각해버리면 의미를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단어는 이제 수시로 외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어플이 잘 되어 있으므로 어플로 외우거나 작은 단어책 혹은 단어장을 따로 기록해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국어의 단어는 영단어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부분은 동시에 이제 시간 투자 대비 성적 향상이 더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나오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이죠. 만약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부분이 개념 공부가 덜 됐거나 좀 많이 미흡하다면 예를 들어 띄어쓰기나 음은 등에서 부족하다면 이 띄어쓰기 등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띄어쓰기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야 되고 단어 자체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얽히고 설키다는 띄어 써야 할까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할까요? 정답은 붙여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띄어쓰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보조용어가 어미 등 문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앞에서는 띄어쓴다는 것이든지 띄어쓰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든지 이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법 공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예외적인 경우와 단어를 외우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이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했던 편입니다. 마무리 책이 정리는 잘 돼 있지만 처음부터 기본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손에 익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서의 예시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공부한다면 마무리 책에 단권화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띄어쓰기를 잘 익히려면 대표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간 문장을 몇 개 잡아서 외우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에서 외운 문법이 다른 문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장을 중심으로 외웠습니다. 특히 강의에서 알려준 문장을 많이 활용했으며 옳듯하다, 옳듯도 하다, 오는 듯 하다 등 애매한 문구는 따로 기록해서 외웠습니다.
보조 용언인지 의존 명사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예시로 외워두면 나중에 다른 문장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띄어쓰기는 처음 진도를 나갈 때 한번 공부해 놓고 진도에 맞춰서 국어 문법을 다 공부한 다음 띄어쓰기를 다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 이 띄어쓰기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나 놓쳤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시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띄어쓰기에 관해서 다양한 경우가 적용되는 몇 개의 문장을 두고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문법. 국어 문법은 국어가 모국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난해합니다.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던 문법들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것들이 특히 초반에는 음운, 음절, 사이시옷, 사이소리 등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발음법이라는 게 의식하지 않고 발음할 때는 몰랐는데 이 문법을 의식하고 발음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당시 제가 들었던 강사분의 말씀에 따라 쉽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말들이 70%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틀렸거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운, 음절, 형태소를 나누는 이런 문제들에서는 각 문장을 좀 자신 있게 해체해 놓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체해 놓고 제가 틀린 부분들만 좀 주의 있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팥빵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저는 단팥, 빵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단팥빵이 달, 그 다음 니은, 팥, 빵 이렇게 나눠질 때 처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인상 깊은 내용들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난감했던 게 이런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난감했습니다. 되어서, 돼서, 나, 파랏 이게 파란으로 바뀌는 과정, 어간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썼던 부분들 중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국어 문법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개월은 국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모국어에 배신당한 기분도 들었어요. 문법 공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문법을 외울 때 좀 익숙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높임말을 쓸 때 무엇을 하시다, 여기서 이 하시다가 하다의 어미 시가, 높임말 어미 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이 높임말 어미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도 잘 썼으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중피동, 잊혀지다, 이 뭔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히다 에다가 어지다 이렇게 해서 이중피동이 돼서 잊히다 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것처럼 고칠 것 위주로, 잘 몰랐던 것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한자, 사자성어. 저는 이제 한자는 좀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좀 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 선제국어에 나오는 오랜 방황의 끝이라는 한자 공부책이 있는데, 한자 교재가 있는데 이걸 매일 몇 글자씩 외워가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는 그냥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래도 베이스는 있으니까 쉽게 나오는 건 맞췄었거든요. 만약에 이 한자에 대해서 기본이 전혀 없으시다면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잘 풀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문법 같은 한자는 포기하시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점수를 많이 까이고 있으시다면, 많이 틀리고 있으시다면 한자는 포기하시고 다른 곳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미 문법이나 문학, 비문학 이런 부분이 좀 잡혀 있으셔서 한자만 하면 좀 점수가 더 완벽할 것 같다 하시면 한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라는 부분이 확실히 시간 투자 대비 점수 상승은 좀 적은 부분이라 저는 좀 시간을 좀 적게 들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사자성어는 시간 투자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사자성어도 많기는 하지만, 이 사자성어가 되게 많지만 단어나 한자에 비해서 좀 한정적이고 대부분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선택지 중에서 한 두 개만 제외를 시켜도 답 고르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사자성어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문학, 비문학. 문학, 비문학 그리고 고전시가 쪽도 꽤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비문학은 매일 몇 개씩의 지문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문학은 기출문학은 대체로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전시가는 좀 이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각 고전시가를 한두 번 이상씩은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봤을 때 이게 누구의 시가이고 그리고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공무원 국어에서는 한창 지엽적으로 나오던 때를 보면 문학, 즉 이제 시나 소설 같은 그런 글의 배경 도시나 이 글의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게 수능 공부 때는 대체로 지문 내에서 해결이 가능했었는데 공무원 국어는 기본 배경지까지 묻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는 이런 출제 추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강의나 마무리 강의에 나오는 이런 배경지식 정도는 다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독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많이 풀어본다는 건 단순히 푸는 것보단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답을 찾는 이 추론 과정을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풀고 답 맞추고 틀린 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비문학 교재 해설지나 혹은 비문학 이 강의를 통해서 왜 답이 이것인지 이 추론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국어는 모국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다 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이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국어 진도를 다 나가지 못했거나 아직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어나 한자는 시간 투자 대비 성적 향상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문학, 비문학은 시험장에서 지문으로 풀 수 있으니 문법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법은 정말 모르고 가면 하나도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국어 공부 방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